잠깐만, 페노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일본 양아치 같다. 초대 손님 이소라 씨. 이소라입니다. 맞는 것 같아. 자,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 어제 맞아. 경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 네. 그리고 두 골 모두 정말 환상적으로 넣으면서, 오랜만에 토트넘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도 그렇죠. 있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모우라와 클룹세스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텐데, 어제 모우라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로 또 출전을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네. 그 2월 13일 이후 리그에서는 11경기 만에 선발로 나온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어제가. 예. 그래서 이 모우라도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텐데 네네. 어제 모우라가 경기에 나와서 좀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55분 만에 교체를 당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 모우라 기용은 완전 실패로 그렇습니다. 어제 끝났고, 다만 이제 클루셉스키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네. 클루셉스키가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돈 또 득점도 올리고. 나오고 하면서 예. 클루셉스키가 왜 지금 주전인지를 보여줬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선수의 차이가 무엇이냐, 비교를 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모우라가 나왔던 건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기가 너무 답답하고 또 네. 상대 팀이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 모우라의 어떤 약간 이렇게 좀 번뜩이는 활약?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니었을까. 일단 클루셉스키가 유벤투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네네. 밀집 수비 사이에서, 그러니까 클루셉스키의 가장 큰 강점은 드리블을 활용해서 네. 수비 라인을 좀 무너뜨리고, 이런 플레이들이 이 클루셉스키의 장점인데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네네. 그때 클루셉스키가 좀 이제 플레이하는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최근에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를 만났을 때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네. 뭔가 클루셉스키의 장점도 안 나오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레스터시티는 어땠느냐? 레스터시티가 어제 경기에서 이 지난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전에 나왔던 선수에 비해서 8명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레스터시티가 맞아. 이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위해서 리그 경기를 버리고 가자, 네네. 이런 수준의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레스터시티가 주전을 다 빼고 나오면 당연히 좀 뭔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시티가 수비적으로 나올 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클루셉스키가 또 나오면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전과 좀 유사할 것이다. 비슷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우라가 나왔을 때 모우라의 뭔가 좀 무모하고 과감한 플레이들이 턴오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잘할 때도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데 대신에 그게 한번 통하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과감한 플레이다 보니까 그게 통하면 그래도 이 수비를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수비가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들을 가끔씩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우라를 기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모우라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렇죠. 2월 13일 이후 11경기 만에. 그래서 경기 나왔으니까. 감각 자체가 네네.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컨퍼런스 리그도 마찬가지고 리그컵, FA컵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벤치 자원이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들이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우라에게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경기, 모우라 경기,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역습 찬스에서 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어떤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룹세스키와 교체가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셉셉 들어오자마자, 클룹세스키 들어오자마자 5분 만에 또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손흥민의 득점이 나왔는데 그 손흥민의 득점이 나올 때 클루셉스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 모우라가 나가자마자 클루셉스키가 그런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니까 이 두 선수의 플레이가 극명하게 대비됐고, 이게 기록으로 봐도 이게 극명한 대비가 나오거든요. 클루셉스키는 35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모우라는 55분을 뛰었어요. 근데 두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먼저 패스를 보면 11개. 이 모우라는 55분을 뛰고 클루셉스키는 35분을 뛰었는데 일단 패스 횟수도 동일합니다. 11번. 근데 클루셉스키는 100%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키패스도 2번. 저 키패스 2번이 다 손흥민한테 가면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죠. 어시스트 2번. 네. 그리고 드리블 상황에서도 모우라는 드리블을 3번 시도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볼을 경합하는 상황, 이렇게 루즈볼 상황에서 달려갔을 때 내가 볼을 따오는 상황, 네. 이런 장면들이 모우라는 5번 있었는데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10번이나 됐고요. 근데 반면에 쿨루세프스키 기록을 보면 드리블 성공도 4번에서 3번 성공했고 네네. 볼 경합 상황에서도 7번 중에 6번 승리했고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횟수는 2번밖에 안 돼요. 네네. 그만큼 모든 측면에 있어서 쿨루세프스키의 기록이 월등히 뛰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우라가 더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동률이고 일단 어제 경기 수치만 보더라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쿨루세프스키의 어떤 장점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랄까요? 이제 공을 좀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우라가 네. 이번 시즌 쿨루세프스키를 영입한 이유가 모우라가 안정적인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 역습하는 상황 그리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모우라가 볼을 잡았을 때 이 토트넘의 공격이 순간적으로 끊기거나 네. 어제도 보면 모우라가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패스를 안 주다가 볼을 빼앗기고 혹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드리블을 직접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못 가고 머뭇머뭇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네. 하면서 분명 토트넘의 역습 상황이 왔는데 토트넘이 그 역습을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케인과 손흥민이 볼을 잡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네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전반전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보다 경기를 못했어요. 레스터시티가 훨씬 더 경기를 잘했어요. 네. 이 스코어만 보면 3대 0까지 갔다가 3대 1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이 스코어가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는 더 좋았는데 전반전에는 토트넘을 거의 압도하다시피 8명이 빠졌는데 토트넘이 뭐 손도 못 써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역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모우라한테 갔을 때 볼이 계속 끊기니까 그렇죠. 이 손흥민과 케인의 그 결정력 이것들을 살리질 못하는 거죠. 네네.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막 공을 많이 뺏겨 모우라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레스터시티가 너무 편안하게 수비한 다음에 다시 볼 소유권 가져오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레스터시티가 경기를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기에 이 모우라가 주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콘테 감독도 불만이 있었던 점. 그게 바로 모우라의 너무나 무모한 플레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쿨루세프스키를 데려왔는데 쿨루세프스키는 이제 잘하는 게 뭐냐? 볼을 받았을 때 안 뺏긴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소유를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요게 이제 모우라와 쿨루세프스키의 가장 큰 차이인데 두 번째 득점할 때도 요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골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 할 때 보면 역습 상황에서 모우라였으면 거기서 패스를 어떻게 줘야 되지 고민하다가 뺏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모하게 드리블하다가 뺏겼을 텐데 네.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잡고 있는 동안 볼을 소유해줘요. 그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볼을 공을 소유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쿨루세프스키가 또 패스를 보내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세프스키가 모우라 대신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변화한 변화는 전방에서 소유하는 플레이가 된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를 거쳐가니까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연결되는 패스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습의 정확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쿨루세프스키가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가 8개예요. 지금 뭐 토트넘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도움을 하고 있고 불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죠? 얼마 되지 않은 선수인데 반 시즌만 뛰었는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8개의 어시스트 중에 5개가 손흥민입니다. 네. 그거는 손흥민 역습을 할 때 손흥민에게 쿨루세프스키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존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우라가 있었다면 모우라가 역습 찬스에서 너무 턴오버가 많으니까 손흥민이나 케인이 역습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가 어려웠다면 쿨루세프스키는 볼을 잡고 소유해주니까 쿨루세프스키가 소유하는 동안 손흥민, 케인이 올라오면서
이제 충분히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우라는 아마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네. 완전히 어제 경기가 밀려나는 경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제 그 한 경기에서도 교체되면서 팀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들 그 장면들을 보고도 이제 좀 모우라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클룹세스키가 팀의 확고한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우라가 이제 한창 몸이 좋았을 때는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적절하게 이 두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뭐 상대 팀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그렇죠. 봐서. 예. 쿠루셉스키가 확실히 브라이튼이나 브렌트포드처럼 수비적으로 나온 팀들에겐 약해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모우라 투입해서 뭔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도 번뜩이는 움직임은 있으니까 모우라 그런 선수가. 게 이제 필요한데 예. 모우라의 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쿠루셉스키만 이제 믿어야 하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에게도 모우라의 좀 심각한 부진이 네네. 참 아쉽죠. 그래서 이제 모우라가 어제 교체되어서 나갈 때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나갈 때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약간. 네, 뭔가 분명히 팀이 이기고 있고 네네. 한데 55분에 교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크루셉스키 몸 풀고 바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어제 모우라가 11경기 만에 리그에서 선발로 나왔는데 55분 만에 교체됐다는 건 모우라가 어제도 못했다 네네.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모우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팀에서 더 이상 뭔가 미래가 없는 그런 걸 받지 않았을까 어제 교체되면서 그런 시그널을 받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전반 끝나고 그냥 거의 바로 교체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 풀고 어제 경기 계속 이제 중계 화면을 봐도 계속 클루셉스키 나오기 전에 벤치에서 클루셉스키 계속 비춰주고 네네. 후반전 시작할 때도 클루셉스키 계속 비춰줬어요. 이제 그 뜻은 모우라와 클루셉스키의 차이가 너무 난다.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우라도 이제 뭔가 이 토트넘 생활이 점점 더 막바지로 가지 않고 있나.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 네. 교체당하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어제 참 좀 모우라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모우라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역습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볼을 많이 뺏기면서 이게 이제 손흥민이나 해리케인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만 클룹세스키 선수가 나오게 되면 그 역습하는 과정에서 볼을 좀 지켜내고 소유하고 손흥민 선수 케인이 올라오는 그 시간을 좀 벌면서 좋은 찬스를 메이킹해준다. 그렇죠. 요게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이제 경기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전반전의 공격 방향을 보면 이 전반전 히트맵을 딱 보면요. 모우라와 에메르송 쪽은 거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손흥민과 세세뇽 쪽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 완벽하게 나타난 거죠. 네, 모우라의 뭔가 좋지 않은 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우라가 몸이 안 좋을 때도 사실 경기에 나오면 가끔 나와도 번뜩이는 거 한두 장면은 보여줬거든요. 네네, 원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조차 어제 못 보여줬다. 네. 알겠습니다. 모우라 선수 하면은 그 장면이 제일 기억 남잖아요. 아약스전. 네. 야, 진짜 그게 마지막인가? 모우라가 그러니까 잘할 때 보면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드리블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볼 따라가고 그래서 이 아약스전에도 그게 끝까지 볼 따라가면서 득점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하거나 자기가 이제 못 따라가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폼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우라의 폼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